안녕하세요. 50대의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자, 오늘은 무엇을 찾아볼까 하다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만나지를 못하니까, 화상회의로 저희가 이제 만나면 어떨까라고 해서, 저희 동아리 모임도 그렇고, 저희 모임을 하는 친구들끼리, 줌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를 화상회의 하다가 자꾸 이제 좀 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스마트폰에 줌을 설치해서 화상회의를 하는 그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마트폰에 가시면 그 플레이스토어라고 앱이 있잖아요. 그 어플에 가서 줌 클라우딩 줌 클라우드 미팅이라는 요렇게 생긴 아이콘 앱이 있는데 이거를 일단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줌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설치가 다 되고 나면 그 스마트폰에 이런 아이콘이 앱이 생기겠죠. 자, 이 앱을 실행을 시키면 뭐 일단 기기를 허용하겠냐, 뭐 오디오랑 녹음도 해야 되고 그 화상 모니터도 봐야 되니까 허용하겠냐고 하면 허용을 다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다 설치가 되고 나면 이렇게 그 줌 첫 화면이 회의 시작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일단 줌에다가 가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사용하시는 분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거든요. 일단은 줌에 회원 가입을 한번 해볼게요. 이 회원 가입을 하면 일단 줌은 간단해요. 그 생년월일을 입력하라고 하고 그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바로 가입이 된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회의 참가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로그인을 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회의 참가는 그 다른 사람이 회의실을 열어놓고 그쪽으로 들어와라 그랬을 때 회의 참가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호스트가 돼서 회의실을 열어보고 싶다 그러면 로그인을 먼저 하셔서 회의 참가를 하지 마시고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회의 시작을 줌에서 내가 참가를 한번 해볼게요. 회의 참가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줌에 내 계정이 뜹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은 그 로그인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으로도 들어가 볼게요. 구글로 들어가 볼까요? 구글에 들어가면 구글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은 그 이메일하고 비밀번호를 넣어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계정이 나오겠죠. 이 계정을 선택을 해서 또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을 넣으라고 하겠죠. 그리고 넣으면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만약에 페이스북으로 또 가고 싶다. 그럼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뭐 이메일 주소랑 비밀번호를 쓰라고 해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줌을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 놓고 그 앱을 실행을 하면 그 로그인을 미리 해 놨잖아요. 그럼 다음부터는 항상 요 화면이 떠요. 회의 첫 화면이 이제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줌을 깔고 그 다음에 줌을 시작을 한 화면이 돼요. 자, 여기는 일단 회의를 내가 이제 이 줌을 깔아놓고 들어오는 화면인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줌을 이용해서 화상 회의를 하겠다라고 공고를 한 다음에 그 주소를 보내줄 거예요. 방을 개설을 한 사람이 주소를 보내오면 그 주소를 클릭했을 때 바로 들어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화면은 또 돼요. 그 주소가 없어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면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써서 들어가는 화면이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는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때는 참가라는 저 위에 있는 참가를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내가 회의를 한번 개설을 해보겠다. 내가 호스트가 돼보겠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새 회의라는 걸 눌러서 들어가면 이제 요런 화면이 뜨는데 이 화면은 이제 방으로 들어가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내 얼굴이 보이게 할 거냐
그런 거를 비디오 켜짐에 지금 ON이 되어 있죠. 저거를 켜놓고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내 얼굴이 그 회의실에 보이게 됩니다. 근데 저거를 꺼놓고 들어가면 내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들어왔다라고 이제 표시는 뜨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비디오 켜짐 끌 건지는 본인 선택을 하시고, 그 밑에 보면 개인 회의 사용의 그 아이디가 있어요. 10자리 숫자가 아이디가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이 만들어질 때 아이디는 매번 바뀝니다. 한 번 만들어진 거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방 만들 때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일단 아이디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회의 시작하고 누르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제 들어가서 그 위에 보면 아이디가 있고 시작, 초대 보내기, 편집 있는데 여기서 초대 보내기를 해서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친구에게 들어오라고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저기 옆에 있는 편집이라는 걸 눌러도 그 비밀번호하고 아이디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밑에 아랫줄에 있는 그 회의 밑에 그 시계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눌러서도 들어갈 수가, 저기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를 눌러보면 저기 뭐지, 그 비밀번호하고 또 아이디가 또 나올 수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새 회의를 눌렀을 때는 그 내가 방을 개설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방에 들어갈 때는 참가를 누르면 돼요. 그 참가를 눌렀을 때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아이디를 쓰고 비밀번호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일단 아이디를 쓰고 비밀번호를 쓰면 되는데, 이때 그 밑에 오디오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ON으로 해주고, 내 비디오도 꺼져 있습니다 하면 다시 켜놓고 들어가면 목소리와 내 얼굴이 바로 켜진 상태에서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들어가서 실수가 있으니까 미리 들어가서 지금 켜놓고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바로 회의 참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들어오면 이렇게 내 이제 카메라가 바로 보여요.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내 얼굴이 카메라 정면을 보는 게 좋아요. 내 바로 바닥에다 놓으면 그 내 얼굴이 저 위에 콧구멍이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안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자기 눈높이와 맞춰서 해놓는 게 가장 이쁘게 나오는, 그 스마트폰 아래에 보면 그 음소거, 비디오 중지, 뭐 공유, 참가자, 그 다음 더보기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에는 이게 있지만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 메뉴가 조금 더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음소거랑 비디오 중지가 지금 그 하얗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그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다시 꺼져요. 비디오도 꺼지고 음소거, 내 목소리가 안 들리게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꺼놓고 들어온 상태이신 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고, 켜놓고 들어오신 분은 이게 켜져 있었을 텐데 여기서 껐다가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소거는 그 마이크가, 스마트폰 마이크가 통해서 다 들어가는데 저 멀리서 하는 소리까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음소거는 미리 꺼 주시는 게 좋은 게, 좀 그 민폐가 되잖아요. 주위가 좀 시끄러운 곳에 있으면 음소거를 하지 않고 켜놓으면 여러 목소리가 지금 이 회의장에 다 들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음소거는 일단은 꺼주시는 게 좋겠고, 시작할 때 비디오는 내 얼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셔야 되니까 비디오는 켜놓으시면 좋은데, 지금 좀 다른 분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할 때는 일단 꺼놓고 검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비디오를 꺼냈을 때는 그 위에 그림이, 보통은 이름이 떠요. 뭐 김희숙이라던가 뭐 자기 이름을 그 가입했을 때 이름이 나오긴 한데, 저는 사진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그 줌이라는 그 메뉴의 그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그 밑에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또 보여요. 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그 안내를 해 드릴 때 요거를 가지고 비디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못 들어오는 분에게 알려주시면 들어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초대를 또 해야 돼요. 여기 들어와서 초대를 해도 되고, 미리 그 개설하고 나서 아까 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초대도 가능했었는데, 여기 들어와서도 그 밑에 참가자를 누르면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참가를 하게 할 거냐, 카톡을 보낼 거냐, 메시지를 보낼 거냐인데, 맨 밑에 초대 링크 복사라는 거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 회의실의 주소가 자동으로 복사가 됐습니다. 그 클릭을 한 다음에 회의로 돌아가서 클릭을 한 다음에 그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 붙여넣기,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붙여넣기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주소를 클릭을 하고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또 만약에 회의 돌아가기 하기 전에 여기 지금 이거를 취소를 하면은 이제 회의 돌아가기 전에 맨 밑에 아래의 메뉴 중에서 회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시계. 그걸 눌러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그 옆에 있는 편집, 저기 위에 있는 편집을 눌러보면 나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누른 다음에 초대 보내기를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카카오톡으로 보낼 건지 메시지로 보낼 건지 이메일로 보낼 건지를 정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초대를 눌러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보기라는 메뉴가 또 있죠. 회의장으로 들어오면 더보기라는 메뉴가 있고요. 더보기라는 거를 메뉴에 회의 설정, 거기 들어가면 여러 가지를 켜고 끄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설정을 해 주셔도 되고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화면 공유 이거를 꺼 놓으면 제가 다른 사람이 내가 이제 화면을 공유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꺼져 있는 상태가 돼서 화면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화면 공유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회의실로 들어와서 밑에 보면 공유라는 메뉴가 있죠. 공유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면 내가 지금 이 스마트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 이 공유를 누르시면 되고요. 공유를 누르면 여러 가지 메뉴가 뜨는데 주로 뭐 사진을 보여주고 싶다던가 문서를 보여주고 싶다던가 화이트보드가 뜨기도 합니다. 화이트보드는 칠판 기능처럼 내가 이렇게 글씨 쓰는 것이 다 보여요.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같이 공유할 건지를 정하는데 문서를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내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이 회의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문서를 누르시면 되고요. 문서를 누르면 어디에 파일이 있는지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할 건지 동영상을 할 건지를 쭉쭉쭉 열은 다음에 하는데 저는 제 스마트폰에 있는 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 스마트폰 안에서 마이 도큐먼트라는 폴더에 넣어놓은 파일을 찾고 싶다. 그럼 마이 도큐먼트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열어봤는데 파일이 한글 HWP 파일이나 엑셀 엑셀S나 PPT 이게 안 열리더라고요. 이게 스마트폰이라서 안 열리는지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는 열립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에서 안 열리던데 그래서 PDF 파일을 클릭을 해야지만 열려요. 그래서 PDF를 클릭을 하고 열면은 이렇게 열려서 이 화면이 다른 사람에게도 다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화면에서 지금 제가 이제 화면을 다시 공유를 쭉쭉 하다가 이걸 화면 넘기면은 제가 넘기면 다른 사람도 다 넘기는 걸로 보이고요. 이 상태에서 화이트보드 공유도 할 수가 있고 하는데 그 밑에 공유를 다시 누르면 이제 공유가 중지가 돼요. 내가 보여지는 화면을 이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여기 스마트폰 안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 명이 들어오면은 이 스마트폰 안에는 4명까지는 보여져요. 근데 만약에 10명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거 스마트폰을 드래그해서 자꾸 옆으로 쓸어서 옆으로 화면을 넘기셔야지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면 터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비디오를 켜놨는지 꺼놨는지도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면 음소거를 켜달라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음소거를 방을 개설한 사람을 호스트라고 하는데 그 호스트는 그 상대방의 마이크와 비디오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들어와진다는 분이 계세요. 그럴 때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하셔도 되고요. 링크 주소가 안 될 경우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고 들어오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 알려주셔야 되는데 비밀번호가 아래에 보면은 회의라는 데 들어가시면 있기도 하고요. 아까 회의실 안에서는 저 위에 있는 줌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클릭하면
줌을 밑으로 드래그해서 내리면 그 안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으로 회의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만나지 못해서도 있지만 만날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다 참여를 못할 경우에 집에서 저녁에 밤늦게나 뭐 이렇게 이른 시간이나 편한 시간에 다 모이자 하면서 이렇게 회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모임이나 뭐 스터디 그룹이 있다거나 아니면 회의가 갑자기 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호스트가 되셔서 한번 방을 개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초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의가 잘 진행이 돼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은 그냥 클릭하고 들어오면 되니까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번 해보시고 나면 다음에 또 한번 회의를 할 때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